아까 웹페이지 링크를 너무 빨리빨리 가셨어요. 아, 그랬나요? 네. 네. 뭘 눌러서 넘어가는지. 네,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지금 제가 설명을 했고, 어, 음, 음, 음. 저희가 실행한 코드는 요거 5줄이거든요. 네, 저희가 실행한 코드는 요거 지금까지는 요거 5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웹페이지 링크를 들어갈 때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이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구글에 들어가서요. 로보티스를 검색합니다. 로보티스.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스 맨 위에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하면요. 얘가 이제 로보티스의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이 중에서 고객 지원의 이메일을 눌러주세요. 이메뉴얼. 그러면은 이제 이 제품군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다이나믹 셀, 요게 이제 완성된 제품군입니다. 이쪽은 액추에이터고 이쪽은 보드들이고 근데 교육용 키트는 아마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나오는 키트들이고요. 요 다이나믹 셀 시스템을 누르면요. 이제 여기에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쓰는 건 요 터틀보 3고요. 터틀봇도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터틀봇 납작한 게 있습니다. 요걸 와플이라고 해요. 요거를 버거라고 하고요. 아마 햄버거처럼 생겨서 버거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도 제가 수업에서 썼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매니플레이트 X라고 하는 건 로봇팔을 배울 수 있는 교보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교보제로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요거 2개 정도 만약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수업에서는 요 그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이 터틀보3를 이제 소개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퀵 스타트 가이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퀵 스타트 가이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중에서 이 위에가 지금까지 제가 로스 설명을 했던 그 버전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요 키네틱 하고 노에틱까지 여기까지가 로스 1이고요. 뒤쪽에 대칭부터 폭시 험블 여기까지가 로스 2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2에 있는 대칭 버전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요 밑에 쪽에 코드들이 변경되어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요거 5줄을 실행을 한 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우분투를 설치하는 거여가지고 이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이미 설치해서 쓰고 있잖아요. 넘어간 거고 1.1에 2 이렇게 해서 로스를 설치를 합니다. 네. 아직 완성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요 마지막 5번째 줄까지 이렇게 복사를 하나씩 해가지고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 실행하는 도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게 지금 요 3번째 줄이 파일 하나를 다운받은 건데 이 파일 하나 다운받은 내용이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로스 다큐멘트의 이 우분투 리눅스 빌딩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로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한 칸씩 엔터를 쳐가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까지 전부 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 로보티스에서는 요 파일 하나에 다 넣어놔가지고 우리는 이제 요 파일만 실행 가능하게 만든 다음에 실행하면 이제 저 내용이 다 실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재훈 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강의를 엄청 빠르게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갈 것 같으면은 한마디씩 다들 해주세요.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왜 실행이 안 된 것 같죠? 제가 아까 실행을 안 했나?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금 딱 5줄 실행을 했습니다. 아마 저 마지막 5번째 줄이 그 실행이 됐네요. 퀄컨 워크스페이스라고 뜬 거 보면 저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퀄컨 워크스페이스로 이제 디렉토리가 이동이 됩니다. 저희가 로스를 실행을 하는 디렉토리는 요 퀄컨 워크스페이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장표에서도 설명했듯이 워크스페이스를 로스 1에서는 딱 이렇게 퀄컨 워크스페이스 하나 만들면은 여기 안에서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뭐 로봇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만든다거나 터틀보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컴퓨터들이 사정이 다들 빠른 분들 있고 느린 분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리다가 진행할 건데 그 다 하신 분들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노틸러스 웹을 하나 키면요. 노틸러스 앱에 요게 노틸러스 앱입니다. 기본적인 파일 앱이 노틸러스라고 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이걸 누르시거나. 그럼 이 중에서 other location을 들어가면 우리가 루트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실행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가상 환경에 루트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로스2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설치 파일들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 OPT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OPT에 들어가 보고, 네? 뭐죠? 유저의 OPT인가 봅니다. 유저 안에, 유저가 아니네. OPT에 로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안 깔린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깔아봐야겠네요. 뭐지? 왜 안 깔렸지? 그래서 저기서 그 로스라고 하는 폴더가 보이면은 깔린 거거든요. 패스워드를 안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도 지금 이제 이게 두 번째 아까 분명히 실행했는데 아 맞다.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23명이나 들어오셨네요. 소리까지. 음. 6월 31일. 섹터 로스 엔바이어먼트.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팅이 끝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BT 안에 네, 로스가 생겼죠. 그 로스 안쪽에 보면은 대싱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폭스 버전을 깔았으면 여기 폭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겼을 거고요. 이쪽에 이제 버전별로 디렉토리를 여러 개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대싱 버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요 안쪽에서 include,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로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대싱 안에 있는 이 파일들 전체를 로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로스의 정체가 뭐냐고 하면 이제 이 중에서 그 include에 보면은 이 로스2에 들어있는 모든 모듈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요. 로스2에 보면 트랜스포메이션 2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모듈이. 그런 점도 좀 보시고. 네, 이 중에서 그 ICL, 로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ICL 액션이라든가, ICL CPP, 이런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QT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로스를 실행하다가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다 그러면, 진짜 뭐가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쪽에 있는 파일들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헤더 파일이 다그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안으로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라이브러리, 소스, CPP 파일들도 잘 찾아보면은 요 디렉토리 어딘가에 있습니다. 쉐어 안쪽에 여기에 쓸 수 있는 그 지금 제가 찾아보려고 했던 게 터틀봇이 있나 보려고 했거든요.
qt.gui. 네, 터틀심이 여기 안에 있네요. 그래서 터틀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긴 한데 간혹 가다가 터틀심 안 깔려 있다는 분들 있어가지고 뭐 그때는 또 따로 깔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그 로스 관련된 패키지들이 다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로스가 들어있으면은 이제 파일들은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는 디벨롭먼트 로스트 패키지라고 해서 이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가제보까지 설치를 해야 되니까 요것도 실행을 해주세요. 복사한 다음에 로스 패키지. 네, 이거는 이미 깔려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가제보 설치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제보 설치를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7번째 줄까지 실행했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그리고 가제보가 시뮬레이션인데 좀 덩치가 큰 소프트웨어거든요, 가제보가. 그래서 컴퓨터가 조금 안 좋은 노트북을 쓰시거나 이러면은 가제보가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제보 11은 언인스톨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똑같이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네. 네. 그쵸. 네. VM웨어에 있는 그걸 지우면은 다 사라집니다. 이 VM웨어 스테이션에 저희가 가상 환경을 구성한 파일들이 목록이 있잖아요. 그 목록을 선택해가지고 지우면 돼요. 그 목록이 차지하는 그 폴더명도 따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폴더를 지워. 네. 그쵸, 그쵸. 네. 여기까지. 삭제를 했으면은 요 5번째는 카토그래퍼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카토그래퍼는 슬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첫날에 로스를 할 때 구글에서 개발한 슬램 중에 하나를 실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요 카토그래퍼예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실행을 하면 카토그래퍼가 저희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것도 설치해 주시고요. 로스 전용.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네비2인데요. 그 패키지 명이 NAV2고요. 카토그래퍼는 이제 지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지도를 가지고 이 로봇을 움직이는 내비게이션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가 요 네비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스톨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비트 브링업도 같이 인스톨 해주시고요. 그리고 VSCS 툴은 이제 파이썬의 설치를 도와주는 패키지거든요. 패키지 설치 도와주는 패키지도 실행해 주시고, 아마 이제 다른 거에서 깔려 있었네요, 저는.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패키지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터틀봇에서 운영하는 어, 라이브러리들이에요. 그래서 어, 터틀봇 할 때 진행해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 한 페이지에 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 깔아둘게요. 다이나믹 셀 SDK. 그 터틀봇이 다이나믹 셀이라는 액추에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 액추에이터를 움직일 때 필요한 소스들이 저거고요. 그 다음에는 터틀봇 3에 MSGS라고 해서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 메시지를 정의하는 타입 관련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어, 음, 그 메시지들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토픽이거나 서비스거나 아니면 액션이거나 거기에 관련된 타입들을 정의한 패키지고요. 그다음에 이 터틀봇 3 안쪽에 터틀봇 3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텔레오부터 시작해가지고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예제 코드들도 들어 있고요. 네, 이쪽은 용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금방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2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4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터틀보 패키지를 따로 설치하는 건데 이거 눌러보면은 다른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 위에 있는 게 잘 설치가 안 되면은 이쪽으로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얘를 실행하면은 APT를 이용해서 이 루트 안쪽에 그 패키지들이 깔리고요. OPT에 있는 뭐 대칭 안쪽에 깔리고 이렇게 깔면은 이 터틀보3 워크스페이스를 그 유저에 있는 홈 쪽에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 빌드를 해가지고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아가지고 터틀보3를 내가 좀 그 안쪽에 있는 소스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하고 아니면 그냥 그 루트 안쪽에 깔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게 깔면 됩니다. 저희는 교육이니까 이렇게 까는 게 편할 겁니다. 음.
네.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요 수업도 마찬가지로 진행 사항을 좀 체크를 할 건데요. 새로 워크시트를 만들게요. ICT 로고 평일반 공유 옵션을 있는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게 그래서 카톡방에다가 공유하겠습니다. 이거 일요일반이네요. 음, 설치 완료되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세요. 세팅에 뭐가 어, 설치. 일단 뭐 파일이 있으면은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음, 네, 저희가 그 워크시트가 여러 개가 돼 버려 가지고 이 제 리드미 파일에 구글 워크시트를 공유를 해 놓을게요. 어, 파이썬하고 다음 분식을하고 음, 음, 음,
제 기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워크시트가 맨 앞에 나올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워크시트. 그래서 이제 이전 거 보고 이제 그 안에 동영상도 궁금하시면은 그냥 클릭해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분이 체크를 하시고 계신데요. 나머지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체크해 주세요. 제가 카톡방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다들 열심히 설치를 하고 계신데 어, 앞쪽에 있는 내용 사실 제가 좀 그 내용을 빨리 이걸 소개했는데 저희가 뭐 코딩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좋은 패키지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진짜 중요했던 내용은 이 DDS라는 걸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DDS는 왜 쓰느냐? 로스는 그 프로세스가 여러 개를 동시에 다루는 미들웨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들 간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로스트에서는 DDS로 해결을 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다들 설치 중일 텐데 이제 저희가 코딩할 때 필요한 개념 하나씩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로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는 노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드라고 하는 개념은 최소 단위의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코딩을 할 때는 노드를 하나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노드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이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파이썬으로 하겠죠. 실행 단위를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각 노드들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얘도 하나의 프로세스고 얘도 하나의 프로세스고 서로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그 코드를 만드는 거죠, 로스에서. 그 다음에 토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토픽은 비동기식 단방향 메시지 송수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한 명은 뭐 나는 보내겠다 하면 보내는 거고 어떤 또 다른 하나의 노드는 나는 받겠다 그러면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내고 받을 때 두 가지 그 메시지에 어, 식별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토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ABC라고 하는 토픽을 발행을 했으면은 이 받는 쪽은 ABC를 받겠다라고 등록을 해놔야지 그 ABC 토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A에서 B로 토픽을 받을 때 그걸 받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식별자는 그 토픽의 타입이 식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ABC를 스트링 뭐 16비트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B에서는 ABC를 받겠다고 했는데 뭐 인트로 받겠다라고 한다면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픽을 보낼 때 이 토픽의 이름, 그 다음에 타입 두 개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받을 때도 정확하게 받으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게 토픽을 보낼 때 이제 보내는 곳의 위치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DDS 도메인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는 쪽은 뭐 한 명이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노드들이 만들어져서 나는 ABC에 스트링을 받겠다 하면 그 토픽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 그 DDS 도메인이 관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게 그 모스키토라고 하는 C++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제 모스키토도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형태의 UDP 기반 통신 프로토콜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IoT 기기를 만들 때 토픽으로 발행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는 브로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DDS의 도메인 같은 개념입니다. 뭐 어쨌든 얘가 이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운데 뭐가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 N 통신도 가능하고 N 대1 통신도 가능하고 N 대 N 통신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게 토픽이고요. 아마 토픽이 이 메시지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토픽을 제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메시지 형태는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서비스는 동기식이에요. 비동기식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양방향 메시지 송수진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두 노드가 페어가 돼가지고 나는 이 서비스에 등록을 하게 되면 서비스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발행하는 서버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노드가 그 서버의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퀘스트에 적절한 수행을 한 다음에 리스판스를 서버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그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면 UDP가 아니고 뭐 TCP 형태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이제 토픽을 발행하게 되면 토픽이 발행될 때마다 토픽을 구독하는 노드에서 계속 프로세스가 일어나거든요. 계속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어떤 그 로봇의 상태를 보내는 데는 적합하지만 특정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현할 때는 토픽을 발행하게 되면 너무 자원 낭비가 심한데 서비스로 구현하면은 좀 괜찮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딱 정해진 상황이나 정해진 타이밍에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 요청하면 반환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서비스 메시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액션인데요. 액션은 비동기식 양방향 메시지 송수신 방식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이제 비동기식이고 여기는 동기식이어가지고 서로 연결된다라고 했는데 이 액션은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도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입니다. 이제 동기 방식이라는 거죠. 네, 같이 있는데 비동기식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써놨고요. 일단 이 액션의 상태를 본다면 액션 서버가 있는데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꼴을 줍니다. 꼴을 주면은 이제 그 피드백 리설트를 반환을 해요. 피드백 리설트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요게 액션인데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뭐가 더 많이 들어가냐면 꼴을 주면은 그 꼴이 완성될 때까지의 중간 과정 추적을 또 다 토픽 형태로 보냅니다. 이제 만약에 10까지 계속 계산을 해라 그러면은 나는 1까지 계산했어요 라는 걸 또 메시지를 보내고 2까지 갔어요 보내고 중간중간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까지밖에 가지 못했다라는 결과면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 또 10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컴플리트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형태의 메시지입니다. 꼴을 주고 중간 과정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완수 결과도 보내주는 그래서 동기식과 비동기식 방향을 다 쓰는 그런 메시지 전달 방식이 액션입니다. 액션을 구현하는 코드만 가지고도 한 4시간 정도 작성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그때 가서 볼게요. 음, VM이랑 우분투 설치는 다 있고 일단은 네, 여기 이제 기초 제일 중요한 로스에서의 개념이었고요. 노드 그리고 토픽, 서비스, 액션 이것들 이제 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쯤이면 대부분 다 설치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까지 했을까요? 네, 여기까지. 그 마지막에 그 환경 컨피규레이션을 넣어주는데 일단 요거 하기 전에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에서 음, 저희는 VS 코드를 쓰고 있으니까 VS 코드를 한번 열어보죠. VS 코드를 켜주시고 요 폴더를 저희 유저 폴더로 바꿔볼게요. 폴더를 이 파일에서 폴더 열기 누른 다음에 이 유저로 세팅되어 있는 전체 폴더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본. 그러면 이제 저는 유저 이름이 AA여가지고 맨 위에 AA가 있을 거고 VS 코드는 이제 숨겨진 폴더도 전부 다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점 붙어 있는 숨겨진 폴더 밑에 보면 퀄컴 워크스페이스가 생겼을 겁니다. 퀄컴 워크스페이스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배시 RC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요걸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배시 RC. 요거를 편집을 좀 많이 해볼 건데요. 이제 위쪽은 기본 코드들이고 어, 밑으로 넘어가면 여기 118번부터가 이제 저 그 쉘을 실행해가지고 어, 로우 디스크 스페이스 갖다 버렸네요. 네, 일단 쉘을 실행해가지고 추가된 그 코드들입니다. 이제 얼라이어스가 좀 많은데요. 얼라이어스라는 거는 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드를 이렇게 쳐야지만 우리가 얘가 실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 얘가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의미예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요 아이고, 요 코드의 의미는 그 터틀보3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셋업을 추가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VS 코드에 터틀보3 워크스페이스가 없죠. 터틀 워크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콜컨 안에다 작업해도 되긴 하는데 음, 저거는 나중에 할게요. 저희가 터틀봇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배시알시에다가 추가를 한다는 건데 로스 도메인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도메인은 터틀봇3를 움직일 때
쓰는 도메인이거든요. 얘는 추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한 다음에 요 맨 밑에다가 넣어주세요. 도메인 30. 이 도메인의 의미는 뭐냐면 그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면은 로스가 토픽을 UDP로 발행을 하는데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면 전부 다 UDP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에서 로봇 그 사용자가 여러 개일 때 나는 요 사용자랑 분리하고 싶으면 아이디를 다르게 쓰면 도메인 아이디를 다르게 쓰면은 서로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이 DDS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노트북에서 DDS를 30으로 썼다면 내가 사용하는 로봇의 도메인 아이디도 30으로 맞춰놓지 않으면 걔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도메인 아이디 그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른 로봇 움직일 때 중요하니까 이거는 자기만의 숫자로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실습하는 거에서는 큰 의미는 없고요. 나중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소스 배시 RC는 요 배시 RC를 한번 실행하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이거 저장을 하고 터미널에서 배시 RC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들리지? 네. 원래는 빨리 되는데 네,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얼라이어스를 한번 써보자면 만약에 그 CW를 쓰면 이 컬컨 워크스페이스로 하고 CS라고 하면 워크스페이스의 소스로 들어갑니다. CS가 요것의 약자니까 컬컨 소스로 들어가게 얘가 이제 대신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명을 요걸로 붙여놨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로스2에 명령어가 있는데 로스2에 로드 쉬는 시간이네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